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통한 박사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좌파들은 갑자기 이자가 일베였다면서 우파 공격용으로 여론을 몰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베가 맞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 가서는 좌파가 되었죠. 바로 제 전 영상을 보시면은 세월호 천막에서 그 좌파들이 벌인 그 성파티 아시겠죠? 제가 다른 유튜버를 보니까 그 여자에 대한 다른 그 이야기들도 나왔던데요. 그 여자가 상대한 사람들이 광화문 그 세월호 천막에 있었던 어느 정도 숫자의 남자들인지 어느 정도 남자들에게 성적인 봉사를 했는지 그것은 아마 다른 유튜버들을 보시면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N번방,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사람은요, 지금 신상이 SBS에서 공개가 됐고요. 얼굴도 공개가 되어서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 방침을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했으나 사실은 고등학교 사진부터 동아리부터 학교가 어디인지까지 전부 밝혀진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SBS 8시 뉴스는 경찰의 신상 발표 하루 전, 발표 아직 했나요? 안 한 것 같아요. 먼저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조 씨가 문제인가요? 왜 그러죠? SBS는 이번 사건이 청소년 대상 잔혹한 성범죄인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신상 공개는 아마 곧 돼야만 하고 꼭 될 것입니다. 이건 살인사건하고 똑같거든요. 너무너무 잔인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주빈은 인천 소재 한 전문대를 지난 2018년 졸업했고 재학 당시 학교 학보사, 대학신문사에서 편집국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성적도 좋았고 교우관계에서는 별로 좋지 못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과의 불화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학보사 활동 당시 그가 쓴 칼럼 등 자료도 공개가 되었어요. 학보사 사진이 이렇게 보이면서 어느 대학교, 어느 전문대학교인지, 인천 소재 어느 전문대학교인지가 이미 다 털렸다고 합니다.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의 과거 사진이 올라오고 있죠. 얼굴이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하고 그 볼살 쪽이 살이 이렇게 많고요. 뭐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 생겼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평범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부터 봉사활동을 하던 사진까지 모두 퍼진 상태입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그의 이메일 주소를 적용해 그가 가입했던 커뮤니티까지 공개된 상태죠. 가입을 해야만 이메일 주소 기록이 남아있는 커뮤니티 특성을 이용해 누리꾼들은 조주빈이 일간베스트 회원이었다는 사실도 발견해냈어요. 하지만 일각에서 그가 일베가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자 그의 동창이라는 한 누리꾼이 직접 인증글을 올렸어요. 일베 회원이었죠. 그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얘기고 지금 이 사건을 벌이는 그 단계, 그 아주 이상한 폐륜적이고 약간 성독착적인 그 증세가 이제 익어가는 단계에서는 좌파였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조주빈의 동창이었던 한 누리꾼이 직접 인증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런 고등학교 때까지라니까. 이 누리꾼은 조주빈의 졸업사진을 올리며 조주빈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며 일단 조주빈은 고등학교까지는 일베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에서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일베하는 애들끼리 찾아가서 야, 너 김대중 노무현 XXX 해봐. 말 못하면 좌 X 홍어 빨갱이라는 말을 했다고 말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렇던 애가 대학교에 가서 갑자기 진보 좌파로 변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답니다. 자, 16일 날
박사방을 운영한 조 씨는 일단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착취한 N번 방 중 하나입니다. 다른 방도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20대인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가지고요.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낸 후에 그 다음에 이거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방의 유료 회원 수는 1만 명대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조 씨가 이제 잡힌 후에 N번 방하고 박사방에 출입을 했던 이 사람들이 처벌 여부, 텔레그램 계정 삭제, 탈퇴 방법 등 이런 많은 질문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처벌을 피해볼까? 처벌 대상이 될까봐 두려운 모양이에요. 한 누리꾼은 제가 링크 타고 들어가서 눈팅만 많이 하고 파생된 다른 방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처벌에 안 걸리나요? 텔레그램 박사방에 들어가서 영상 2개 정도 다운로드 받았지만 그 휴대전화는 버렸고 계정도 탈퇴했다며 처벌 수위를 물었죠. 그 휴대전화는 나중에 버렸겠죠. 최근에. 처벌은 무서운 거죠. 이 외에도 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다 걸리는 건가요? 그냥 들어가서 보기만 했습니다. 다운도 안 받았고요. 문제가 될까요? 친구가 제 폰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제 범죄로 되나요? 등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 중.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여자라서 몰랐나요? 여성단체 연대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이 몇 달간 텔레그램에서 발견한 성착취물 공유방 60여 개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수는 2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6만 명 정말 숫자가 많네요. 현행 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를 제작하거나 유통, 판매, 배포, 대여 하는 경우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이걸 아청법이라고 하는데요. 11조 2항에 따라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2013년에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단순 아동 음란물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N번방에 입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어요. 경찰은 2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입장료를 내고 성착취 동영상을 본 유료 회원 중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소지하거나 유포한 이들을 색출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 후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에 위에 올라온 질문들 중에 그냥 링크 타고 들어갔어요. 이 말은 거짓말인 게 나타났죠? 입장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방에 들어갔다는 거죠. 찾아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만 원 꽤 큰 돈인데 그럴 가치가 있나 보네요. 이를 위해서 경찰은 조 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이제 포렌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심도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사방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만 74명이나 된대요.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이나 포함이 됐고요. 조 씨는 3단계로 나뉜 유료 대여방도 운영하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일정에게 암호화폐를 받은 뒤에 유료 회원을 입장시켜서 성착취물을 제공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그는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은 직원으로 호칭하며 자금 세탁,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 역할을 맡겼으며 피해자를 성폭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사방 중학생 피해자의 인터뷰가 떴는데요. 텔레그램 운영자가 스폰 알바로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주식 사진, 자신이 이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신뢰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진, 계좌 사진을 보내주면서 신뢰감을 업시키고요. 그 다음에 몸 사진을 보내라. 그 이후에는 얼굴 사진을 보내라. 그러고 나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면을 지배한 다음에 가학적인 사진을 요구하면서 강압을 하는 거죠. 이런 강압에 눌려서 그 요구에 그냥 순순히 따라갈 만한 연령대는
성인보다는 미성년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요, N번방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했던 박사방은 여성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준다고 꿰어낸 뒤에 나체 영상과 신상 정보를 손에 쥡니다. 그리고는 그 여성들에게 잔혹하고 엽기적인 영상을 찍도록 협박을 한 거죠. 나체 촬영 정도를 넘어서 여성이 신체 중요 부위에 스스로 자해를 하게 하는 영상도 있었고요. 사람을 보내서 성폭행을 하는 영상도 있었고요. 차마 지금 방송으로 말을 못할 정도의 잔인하고 엽기적인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여성의 말을 잠깐 인용해 보자면요. 일단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계속 하다가 하는 와중에 갑자기 엽기적인 시켰대요. 교복을 입어달라. 교복을 입은 다음에 스타킹을 입은 다음 찢어달라. 학용품 같은 거 사용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용품을 사용해서 성행위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네임펜 두꺼운 것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땡땡을 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말투가 약간 강압적이었대요. 좀 더 세게. 그래서 그때 처음 영상을 찍자마자 이제 피가 났대요. 피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아프다고 안 되겠다고 이렇게 보내니까 10분쯤 뒤에 답장이 왔대요. 그리고 하라고. 그리고 또 하는 걸 찍어 보내니까 이번에는 또 끝까지 어떻게 하고 이제 빼라. 이런 거였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런 자는 아마 사법의 한도가 닿는 아주 최고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두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